건강 문제로 인해 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말에 복직을 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복직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근데 교수님, 근데 그렇다고 하면 아이는 지금 1학년이고요. 이 선생님은 건강 문제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럼 이 현재 두 사람이 접점이 있는 것이냐. 이게 언뜻 보기엔 없어 보이면 대체 흉기를 왜 휘두른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교사와 학생 간의 네. 상호 다툼 끝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 또 그 얘기는 결국은 학생이 이 교사에 대한 일정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징을 하려고 하는 권위에 대한 집착이 결국 극단적인 보복적 폭력으로 발생을 한 것이냐. 네.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밝혀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접점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수사의 가장 그 초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그와 같은 가설이가 아니면 이 단순히 그 심리 건강의 문제 때문에 소위 그 절망에서 비롯된 이른바 이 확장 자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절망적인 상태에서 네. 하나의 이 감정에 대한 대치물로서 이 피해 여학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1학년 학생과 40대 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진 여아는 끝내 숨졌고 목과 팔을 다친 교사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뒤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40대 교사가 자기가 했다고 얘기는 했고요. 본인이 얘기한 건 팩트인데 명확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는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수사 중이고요. 건강 문제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교사는 숨진 학생의 담임을 맡거나 가르친 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와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가해 교사와 함께 교내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숨진 아동의 부검에 나서는 동시에 CCTV와 증거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또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학교장 재량으로 긴급 휴교를 결정했고 대전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네. 저희 키워드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얘기가 절로 지금 나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 경찰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런 사건으로 또 저희가 다시 교수님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본인이 제가 했어요라고 자백을 했다고는 하는데 현장에도 CCTV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또 외부인 침입 흔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이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냐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네, 그 다른 증거가 없이 네. 그 자백만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백 보강 법칙에 의해서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네.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보도 등에 의하면 그 창고에 네. 혈흔이 상당 부분 있었고 또 흉기도 그 발견이 그 되었고 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백에 의한 증거로서의 사용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목격자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CCTV가 없다라고 하지만 네. 조금 더 면밀하게 혹시 그 찾아보게 되면 이 CCTV에 찍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네. 지금 그 보도 등에 의하면 이 앱을 이 피해 여학생이 소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 소리가 다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네. 혹시 그와 같은 소리가 또 다른 하나의 그 목격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사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요약하게 되면 지금 그 자백에 관한 증거 능력은 충분하다. 왜냐? 다른 증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게 또 나와죠. 요즘에 이 아이들 뭐 키즈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키즈폰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위치 추적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관련해서 소리도 좀 들을 수 있는 뭐 이런 기능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변에 다른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어서 이 해당 교사가 제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자백을 한 것도 충분히 인정이 될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이 교사는 누구냐라는 궁금증이 지금 생기죠. 대략 지금 현재 알려진 바는 같이 볼까요? 이렇다고 합니다. 40대 교사고요. 그리고 일반 교사다. 사실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돌봄 교사입니다라고 알려졌습니다만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 교사예요. 오히려 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긴 했는데 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반 교사다.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한 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말에 복직을 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근데 교수님, 근데 그렇다고 하면 아이는 지금 1학년이고요. 이 선생님은 건강 문제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럼 이 현재 두 사람이 접점이 있는 것이냐. 이게 언뜻 보기엔 없어 보이는 대체 흉기를 왜 휘두른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사실 이번 수사에 가장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와 같은 사건의 그 발생 경위, 예를 들면 혹시 이 교사와 학생 간의 네. 상호 다툼 끝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 또 그 얘기는 결국은 학생이 이 교사에 대한 일정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징을 하려고 하는 권위에 대한 집착이 결국 극단적인 보복적 폭력으로 발생을 한 것이냐. 네.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밝혀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접점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수사의 가장 그 초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그와 같은 가설이가 아니면 이 단순히 그 심리 건강의 문제 때문에 소위 그 절망에서 비롯된 이른바 이 확장 자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절망적인 상태에서 네. 하나의 이 감정에 대한 대치물로서 이 피해 여학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이 결국은 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동기 부분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죠. 그다음에 네. 이번 사건 같은 건 상당히 그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사의 가장 역할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여성 교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 감성이 더 많은데 이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가학적인 모습도 그 많이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보도 등에 의하면 이 피해 여학생의 소위 그 공격을 받은 그 부위가 어깨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손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게 보면 수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정한 고통을 가하려고 하는 즉 공포를 또 조성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이 마음이 그 상당히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상태에서 사실상은 이 계획을 혹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의심도 가보져 볼만 하고요. 왜냐하면 이 범행 발생 장소가 지금 시청각실 창고라고 하는데 네. 그곳에 일방적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아닌데 그러면 혹시 이곳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인지 또 이 흉기를 당일날 구입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저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것이 우발정이 아니고 일정한 나름대로의 잘못된 망상적 사고든 아니면 권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이것을 꼭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든 그래서 흉기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은 아닌 것인지 이것 등이 좀 질문의 초점인 어떻게 접점이 이루어졌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 사건의 수사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왜 그 아이에게 이런 일을 행한 것이냐, 이 아이와의 접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사건이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 이 모든 게 사실 다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이 맞는지를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또 다 좀 풀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를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저희가 키워드가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일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8살 아이를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 가장 아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죠. 네. 이 시간대를 살짝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이에요. 원래 이 아이는 돌봄 수업을 오후 4시 40분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학교에서 바로 미술학원 차를 타고 미술학원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미술학원 선생님이 이 학부모한테 연락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알려지게 됐고 이후에 가족들이 찾았는데 찾지 못하니까 오후 5시 18분, 대략 38분쯤 뒤에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발견이 된 건 오후 5시 50분 학교 건물 안에 돌봄 교실 옆이라는 보도도 있어요. 시청각실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이가 원래 움직였어야 되는 그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대략 1시간 10분밖에 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심지어 그 사이에 찾고 있었던 사람도 상당한데 어떻게 이런 사달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발생한 시간이 지금 네. 쭉 설명하신 소위 그 4시 40분부터 5시 40분까지에 발생한 것이냐라고 네. 단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규 수업을 마치고 난 그 시점에서부터 따지고 보게 되면 네. 사실상은 1시간이 아니고 서너 시간 이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돌봄 그래서- 교실에 아예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 창고 쪽으로 그 뭐 책 등을 보여주면서 유인했다라고 하는 또 기사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살해 시점이 그 이전이 될 가능성도 그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그 부검 등을 통해서 이 사망 시간에 대한 그 추정을 시도하는 여러 가지 그 법과학적인 시도가 이제 있을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더 빨리 이 어떤 이 찾기 체제가 작동이 혹시 되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사건을 중간에 막을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았던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본직한데요. 왜냐하면 그 실종 아동법 등에 의하면 그 법의 그 취지가 네. 이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를 들면 그 상황을 전파하고 경보를 발동하고 또 각 위치에 대한 그 취약 지역에 대한 그 직원들을 빨리 이렇게 배치해서 찾게 하는 것이 사실 이 법의 그 취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과 그 관련돼서는 이 1시간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현장 검증을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예를 들면 그 혈액의 소위 그 패턴에 대한 이제 분석도 시도가 될 테고요. 그래서 네. 이 사건에 대한 이 정확한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망 시간에 대한 추정도 부검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돌봄 교실에 있다가 오후 4시 40분에 미술학원 차를 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아이가 없어진 아이의 부재가 인지는 됐지만 사실상 그 전부터 학교 수업이 끝난 건 더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아이가 먼저 무슨 뭐 유인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런 일로 해서 사라졌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더 의문인 부분이 아이는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돌봄 교실로 가는 거였고 돌봄 교실엔 돌봄 선생님이 있는데 돌봄 교사가 아이가 오지 않은 걸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냐라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아이가 또 처음에 또 발견이 된 게 누구한테 발견이 됐느냐 볼까요? 아이를 처음에 발견한 게 피해 학생의 할머니입니다. 선생님이나 학교 담당자 뭐 누군가 뭐 경찰이 아니에요. 피해 학생의 할머니가 아이를 찾으러 학교로 들어갔는데 돌봄 교실 옆에 시청각실로 한번 들어가 봤다. 근데 깜깜한데 성인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 내 손녀의 가방과 물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네, 나 몰라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발견자라 나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우리 애가 죽었다는 게 실감도 나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아이가 사고가 난 그 상황을 바로 돌봄 교실 옆에 있는 시청각실이라고 할머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학교 교사나 학교 측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경찰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 관련한 이 아이의 할머니가 발견을 했다는 건 그럼 학교는 뭘 했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네. 그 실종 아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이가 없어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연습 또는 각 시나리오에 입각한 빨리 조기 발견을 위한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하도록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 관해서 그 주체자가 관리 책임자가 분기별로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의 그 취지는 아이가 없었을 때 빨리 조기 발견하는 것이 아주 끔찍한 상황을 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그 바와 같이 학교에서 조기 발견, 빨리 찾는 것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러한 이 실종된 아동에 대한 찾기 자체에 평상시에 관심과 업무 몰입이라든가 뭐 준비 상황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가해지는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학교의 대처가 적절했느냐, 이 시의적절했느냐, 제대로 이 대처를 한 것이냐라는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결국에 이런 문제, 일단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일단 일이 벌어졌고요.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뭐가 문제고 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상황 저희가 거듭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서 아이가 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그 외국에서도 발생한 경우에 그 근거에 비춰보면 네. 그 교사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공통적인 이유인데요. 그렇다 본다면 이것을 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네. 하나의 그 심리 상담을 좀 더 교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즉 위험 신호 감지 조기 개입 시스템을 학교 내에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흉기로 보이는 것 자체가 학교에 반입이 안 되도록 철저한 스크리닝을 합니다. 즉 보안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가장 안전해야 할 그 학교 공간이 네. 학교 폭력으로 위험해지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폭력도 하게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깝고 끔찍하게도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네. 또 다른 그 대안은 지금 그 학생을 적절히 또 훈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교권 자체가 상당히 또 약화된 면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이 대목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관한 보완책도 필요하고요. 결국 유학하게 되면 학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너무나 다양한 정말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관련해서는 계속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이 대전시 교육청에서 관련 브리핑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안타까운 소식 더는 저희도 전해드리지 않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